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5G 테마,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테마,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또 해드렸던 테마들이죠. 첫 번째는 이제 5G 테마. 오늘 시장 보니까 사실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특히 5G 테마에서는 절대적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KMW가 조정을 제법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다른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상승 추세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면 보시면 5G 테마, 5G 테마는 뭐 절대적인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5G는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죠.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증강현실, 또 이제 자율주행, 혹은 이제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속도와 처리, 저장, 이런 게 핵심이죠. 4G 차원에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4G 환경에서는 어때요? 렉이 걸리죠? 지연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증강현실 분야의 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G를 우리가 시대적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제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제조들은 좀 몰락하는 그런 과정이고,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조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특히 이제 그 해외 수주가 특히 급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RFHIC죠. RFHIC 이따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지만, 내년에 실적이 급증을 하죠.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4분기서부터 가시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번 조정기를 맞춰서 우리가 잘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이노 와이어리스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FR텍이라고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FR텍은 조금 공격적인 종목인데, 어차피 5G 테마가 이번에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FR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좀 조그맣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사실 펀더멘털이 좀 받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종목의 수익률 차원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FR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테마인데,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이죠. 그 OLED 사이클은 1차 사이클이 지난 2015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당시 애플하고 중국에 이제 투자로 해서 중소형 OLED 중심으로 해서 1차 사이클이 전개됐어요. 그때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 논리가 뭐냐면, OLED 상승 논리가 뭐냐면 2차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2차 사이클. 2차 사이클은 이제 올해서부터 2019년도서부터 이제 2021년인데,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시진핑 그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전략이 1대1로죠. 1대1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조업 2025입니다. 2025.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는데, 그 중심에 사실 원래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이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 내년도 후년까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미중과 무역 전쟁 과정에서 OLED 쪽은 관련성이 상당 부분 낮거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그 좀 며칠 됐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를 이제 아산 탕정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OLED 혹은 디스플레이 테마는 결정적인 어떤 상승의 동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선도주 순서를 놓고 본다면 단연코 덕산 네오룩스가 최상이라고 보는 거죠. 덕산 네오룩스. 두 번째는 이제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간에 매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덕산 네오룩스 기준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이제 그 소재 국산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 테마인데, 뭐 제가 지난주도 많이 강조해드렸지만 이 국산화 테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국산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것들을 이제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꾸게 되면 공정 자체를 바꿔야 돼요. 테스트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다 보니까 거리도 가깝고 제품의 질도 좋고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공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도 리스크를 안 해, 거기다 리스크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 거를 썼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 종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근데 요번에 하여튼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서 이 국산화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일본의 대타로, 일본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우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재나 재료 같은 기업들은요, 완성품들, 완성품은 뭡니까?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되겠죠. 이런 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 재료 이런 기업들은요, 검증만 된다면 너무나도 편하게 사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뭐 일본에도 팔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이 뭐 우리가 소재 재료 국산화 수혜 중에서 솔브레인과 동진세니킴이 단연히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다른 종목 쳐다보지 마시고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들을 먼저 보고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먼저 보죠. 차트. 자, KMW 먼저 5G 테마 KMW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죠. 월봉 보시면 뭐 워낙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언젠간 조정이 불가피하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도 열악하고 매기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일봉입니다. 60일 이동평선이 지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60일선은 우리가 20일선은 우리가 재료선이라고 그러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하죠. 근데 60일선이 살짝 깨지는 것 같아요. 뭐 그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러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뭐죠? 오이솔루션은 오히려 KMW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자유스럽죠. 왜냐하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아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죠. 그런데 공교롭게 주가는 그 이후에 이 저점까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발표 시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발표되는 시점에서 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 역시 한 2.7%,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KMW보다는 좀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이제 RFHRC라고 보도록 하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구독자 수가 300분이 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사실 뭐 구독 신청하라는 건 저는 이기심에 의해서 구독을 신청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많이 되시면은 당연히 도움을 드릴 거고요.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RFHR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0원 빠졌는데 왜 덜 빠졌냐면, 요날이죠, 이날 이제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날이죠. 또 추가 제재. 저가가 39,050원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50원은 물론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죠. 주가의 단기적인 강도는 저는 모르죠. 좀 가급적인 총론, 물론 단기로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건 뭐 양해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새로운 형태의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39,050원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바닥을 한다. 이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역시 미국이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RFHRC가 초메가트급 악재죠. RFHRC는 파웨이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악재가 발생했고,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매집이 발생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RFHRC 같은 거는 뭐 10만 원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이죠. 그러니까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침의 차원으로.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질화 갈륨 기반인데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파웨이를 비롯해서 노키아도 그렇고
일본도, 인도도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지락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 즉, RF HRC 트랜지스터로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교체한대요. 근데 삼성전자 교체한다면은 매출이 작게는 뭐 500억에서 1000억까지 증가하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 질화 관련 기반, GaN이라고 그러죠. 질화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로 바꾸기 때문에 이 RF HRC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표준화예요. 글로벌 표준화하는 것은 독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점. 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7억인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을 넘어간대요. 영업이익이 287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7억인데 내년에 700억이 넘어간대요. 매출도 거의 뭐 100% 이상 증가하고 그게 만약에 예상치하고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급전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변수가 뭔지 파이죠, 파이.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본다면 RF HRC한테는 굉장히 날개를 다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한번 보죠. 독점 기업이 좋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해서 제가 독점 기업을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한 게 있거든요. 뭐 표준화 독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독점,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자사 제품이 독점이죠, 독점. 자, 이노 와이어리스죠. 이거 통신용 계측기라든가 시험기 이런 만드는 회사고, 스몰셀이라고, 스몰셀이 뭐냐면 이제 소형 기주기거든요.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영업이 2억에, 단 2억에 불과한데 올해 예상 영업이 200억을 넘는데요. 이노 와이어리스.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자, 월봉이요, 월봉. 월봉 흐름 나쁘지 않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누를봉입니다. 5G 자체가 시대적 주도주라면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끝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물론 이 회사의 돌발적인 어떤 커다란 악재가 있다면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못 맞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노와이어리스는 여기 이 가격에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FR텍을 한번 보죠. 자, FR텍은 이제 가격대도 싸요. 뭐, 우리 KMW라든가 OE솔루션, RFHRC, 이노 와이어리스 등등 봤는데, FR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죠. 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못하고 장사를. 계속해서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보통 턴어라운드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턴어라운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죠.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특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그 흑자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FR텍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죠. 만약에 계속 적자를 봤다가 올해 흑자 전환되고 내년도 이후서부터 뭐 최소한 3, 4년 정도 흑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굉장히 주가는 크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FR텍은 이제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어젠가요? 어제 그젠가요? 삼성전자가 일본에 2조 4천억 정도 이제 5G 통신 장비를 수출했다고 그러죠. 이 5G 통신 장비를 FR텍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중계기는 같이 FR텍하고 개발한 거죠. 월봉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월봉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 저항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중저항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인데 역시 이때 환경하고 2013년, 14년, 15, 16년, 17년, 18 이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틀리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지난 2019년도 4월 3일 날 5G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때 환경은 틀리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크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겠고 조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이거든요.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선취매 차원에서 조정기반 선취매 차원으로 매수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소재 국산화 수혜주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보도록 하죠. 시간은 가급적이면 20분 내로 방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은 어떻습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화수죠. 고순도 불화수라고 하죠. 불화수는 뭐 중국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 99.99999 제가 소수점 몇 자리까지 모르겠는데 고순도 불화수를 우리가 일본에서 전량 거의 대부분 수입해 왔는데 솔브레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 그 성공을 했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공정에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도 지금 시험하고 있고 검토 중이라는데, 삼성도 지금 국산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삼성도 역시 솔브레인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빨간 거는 이제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은 이제 그 포토 레지스터죠. 포토 레지스터는 감광, 이게 감광에. 노광 공정에 쓰이는 거예요, 노광 공정. 우리가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면은 빛을 위해서 쏴줍니다. 빛을. 그러면 그 웨이퍼의 그 그림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노광 이소그래프라고 해서 노광 공정이에요. 옛날에 다 배웠었는데 지금 좀 까먹었네요. 그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노광 공정 그 포토 레지스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포토 레지스터는. 이건 또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이 회사에 임원으로 또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죠, 발포제. 세계 최고의 최고 수준의 세계 뭐 거의 마켓이 1위입니다. 그 발포제를 생산한 업체예요. 발포제라는 같은 건 발포하는 거 발포 수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충격이라든가 반음 보온 효과를 두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지생 느낌이 아주 뭐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솔브레인 보죠. 솔브레인 보시면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솔브레인. 자,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2016년도에 7천억, 7,200억에서 2017년도에 7,700억, 2018년도에 9,600억 급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지금 시가총액도 1조 원이 넘어요. 1조 3천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1조 원이 넘어 1조 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1,051억, 1,057억에다가 작년에 갑자기 1,600억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700억 정도로 역시 그 사상 최고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이거는 한번 팔게 되면 계속 또 다음 제품은 계속해서 팔아 신규예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소재나 재료를 납품한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술력만 있다면은요 삼성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하이닉스에도 팔 수 있고 도시바에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프로모스나 아냐 이런 데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대만 업체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그 재료 소재 기업들은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브레인은 그런 사이클에 걸린 거죠. 요 아래 보시면 여러분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이 8,400%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17%예요. 제일 좋은 여러분들 17%가 있습니까? 예? 아래 동진세미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진세미캠은 영업이익률이 한 8%, 1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그러니까 주가도 비싼 거죠. 솔브레인이 훨씬 좋은 회사죠. 자,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기술력은 하여튼 독보적, 세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5G 테마 중에서 FR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FR택. FR택 차트를 봤죠. FR택은 여러분들 지금 5,990원인데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6,000원 미만에서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먼저 볼까요? 이거. 동진세미캠이 일봉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죠. 주가가 이렇게 매물대 저항대인데 그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매물대에 진입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도 이제 매집이 잘 돼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월봉 보시면 예전에 한번 신고를 크게 갔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동진세미캠 무난하고요. 솔브레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분이 지났네요. 자, 솔브레인 보면 어제 크게 오르고 오늘 눌림목 주는데 내일은 우리가 사야 돼요. 그리고 요 과정 보면 아래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하는 모습이고요. 월봉 보도록 할까요? 월봉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중견기업인데 여기서 훨씬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놓고 봐요. 솔브레인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몰그레인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